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마초 마초맨 이거 들어보셨죠? 아,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웃으면 마초 마초맨 이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볼 거예요 곧. 예, 일단 마초 마초맨 영상으로도 유명하고요. 예, 아까 설명했죠. 그 인문학, 혁신을 꿈꾸는 인문학. 네, 멀리 부산에서 온 전미지 양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19살 전민지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재밌는 동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들어주세요. 네, 영상이 준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 것 같으세요? 저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네, 여기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보셨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고등학교 입학 직전에 찍었었거든요. 그때가 한창 제 안에 똘끼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몸속에 이렇게 응축되다가 폭발해버린 시점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일단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영상과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 네. 저에게는 개인적 차원의 꿈과 사회적 차원의 꿈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적 차원의 꿈으로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구축하기, 또 상품 가치를 지닌 상품이 될 바에야 차라리 쓸모없는 인간으로서 살기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스스로 설계하지 않은 인생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았자 정말 내 삶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사회가 욕망하는 가치들, 뭐 대기업 입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욕망하는 가치가 맞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제가 정말 원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 차원의 꿈을 삼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차원의 꿈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사상가, 혁명가가 되는 것.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역사의 끝자락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현재 진행형임에 되게 경이로워하곤 해요. 그리고 제 미래의 후손들 그리고 그 타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좀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상가가 그런 힘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상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 조건이란 사람들이 철학과 인문학을 자기 삶의 문제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인문학은 밥이 안 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인문학은 사람들의 밥을 맛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밥을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한번 넘겨. 응. 아까 그 동영상이었는데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아까 보여줬던 그 동영상과 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야심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드실 텐데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지금 얘기 드릴 것은 제 결정적인 그런 목표, 꿈에 있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해 왔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결과에 도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그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에 코리아가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와서 공개 방송에 함께 출연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 찍었던 그 공개 방송 당시 그때 사진이고요. 이때 그 동영상으로 확보를 했던 조회수,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동영상을 찍고 블로그를 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누구도 시키지 않은 것, 정말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이 그런 것을 해야 되어서만 저는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누군가 시켜보지도 못했고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되게 집착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동영상을 찍게 된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찍고 났더니 이걸 찍고 고등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저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재밌더라. 너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줘. 선배들도 다 그렇게 부탁하고 선생님들도 부탁하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난 이게 분명히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점점 생각해 보니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모습과는 다르고 나에겐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만을 저에게 기대하지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모습보다 보고 싶어하는 모습, 그런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 안에 정말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것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희극적인 모습 말고도 좀 더 리더십을 가진 모습, 그런 모습들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장 활동도 하고 뭐 부회장 활동도 하고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 소통 단체라고 청아제라는 외부 단체들도, 하늘달이라는 단체, 뭐 봉사 동아리 같은 것들 외부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희극적인 모습 말고도 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받았던 상장인데, 이건 딱 초등학교 때까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트라우마 그런 거로부터 비롯이 된 게, 나는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좀 넘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능력들은 넘어서야 된다. 그게 혹시 자본이나 뭐 권력이나 외부의 힘일지라도 난 이걸 분명히 넘어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엄청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중심축처럼 내 자신의 신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강박 형태로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항상 가지고 살다가 뭐 블로그나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뭔가 반장이나 부회장이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딱 정점에 오른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게 회장 선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학교에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인지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회장으로서 학교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여기서 사랑을 가지고 임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저 말고 다른 남자 부회장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하는 친구였고 저는 학생의 일을 담당하면서 정말 내가 내 과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이런 직책에 앉아서 더 학교를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 선거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저 말고 그 다른 부회장 친구가 예전부터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1학년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차별이라는 것을 받지 않았었어요. 당연히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 이렇게 학년에 2명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일을 처리를 했었고, 하지만 2학년 들어오고 뭔가 약간 좀 기회에서부터 차별이 온다는 것을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아이들도 알아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정점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공약을 거는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과거에 학교를 위해서 일을 했던 과거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품고 있는 미래가 또 있으니 그걸 또 현재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그게 저는 항상 여기까지 오면서 퍼포먼스형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퍼포먼스형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진솔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먼저 연설을 하고 나온 후 그 친구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박을 깨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박 깨는 퍼포먼스 아시죠? 그걸 하고 나니까 애들 환호성을 막 지르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퍼포먼스형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나한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직 그런 모습이었구나. 난 아직 여기서 벗어나는데 실패를 했구나.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신념으로서 가지고자 하는 것을 능력으로서 넘어나는데 실패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공약이든 그런 부분에서 돈을 썼다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신념들, 죄송해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의연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신념들에 대해서 그것이 처참하게 좀 무너졌다는 것이 되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신념이 부서지고 나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와장창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럴 때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인문학을 또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었지만 제 삶으로서, 정말 삶으로서 내가 인문학을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은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문구가 니체가 한 말이었는데, 나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자기를 창조하려고 하며 그 때문에 파멸의 고독한 길을 가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위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함께 공유한다는 느낌이, 이게 정말 삶으로서 인문학을 받아들일 때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으로서 그렇게 뭔가 힘을 주고자 저도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이 인문학을 하자, 네 자신이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찾아라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오히려 흔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냥 인문학을 하자가 아니라 어떤 인문학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답을 찾은 것 같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더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초맨 동영상이나 그 밖에 UCC 동영상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이제 뭔가 SBS나 뭐 KBS나 MBC나 조중동 같은 그렇게 매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매체가 한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싸이도 유튜브를 통해서 떴고, 당연히 이렇게 매체보다는 그 본질로서 충족이 된다면, 미디어가 아닌 컨텐츠가 충족이 된다면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내가 원하는 꿈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독서를 좀 많이 하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의식의 전환과 통찰력, 그리고 내적인 힘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문학이 보통 소설이잖아요. 소설류도 많고 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적혀 있듯이 문학은 가장 비실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실용성이 과연 참되고 가치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하고,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현실 밖의 다른 현실과 현재의 진실을 대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학이 지닌 고유의 비판 능력과 상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그때 힘들 때 당시에도 그렇고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통 자유교양 과정이라고들 하는 그런 독서 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 과정대로 읽어 나가면서 제 안에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랑 한국 입시랑은 별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학 준비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내적인 힘을 기르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해야 활동이 되니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부산 청소년 소통연대라고 청아제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쪽 친구들은 저랑 같은 나이에서 작년부터 그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들인데, 그쪽에서 제일 주축이 되는 활동이
유프라고 유스 오픈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1회 때는 경쟁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2회 때는 청소년이 지금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모인 친구들이 이때가 1회 때였고 2회 때 제가 이거를 함께 기획팀에 참가를 하면서 사회를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난 옆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구나. 정말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알다래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쪽 친구들은 부산 안에서 부산 시내 고등학교들의 부회장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게 있고 너네 학교에는 그런 게 있구나. 서로 어느 점을 접목시키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아시아 공동체 학교라는 곳에서 다문화 학교거든요. 그쪽 친구들이 세계 귀신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는 봉사 단체랑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이때 여기서 일을 했었고요. 또 연탄 봉사도 제가 친구들 모아서 같이 나가요.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게 제일 최근에 또 했던 건데 이거 포스터를 제가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 아시아 공동체 학교와 제가 있는 봉사단체인 이룸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친구들에게 좀 더 구호물품이나 그런 거를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특히나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단지나 뭐 학교별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같이 구호물품을 모으자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모아서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모여서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서 이렇게 필리핀에 직접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정말 지금 작은 한 걸음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미래를 향해서는 좀 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회귀되지 않는 거잖아요. 반복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리허설을 해보지 않은 배우처럼 이렇게 무대에 서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명예를 바라는 소년이 명예가 무엇인지 모르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좋은 학교, 좋은 뭐 직장, 뭐 많은 돈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선생님이나 사회가 원하는 가치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이걸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독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삶 말고 정말 인간이라면 내가 이 삶을 살면서 한번 살아봐야만 하는 삶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보게 하죠.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마무리로 저는 제가 가려는 길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좁고 이렇게 한국 대학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니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정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비긴다면 어쩌면 생활의 안정 같은 것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서 제가 가는 길을 계속 고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첫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홀로 개화를 하더라도 함께 만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